행거 3개, 2단 행거 홈플러스에서 좀 저렴하게 세일을 하길래 뭘 샀습니다. 원룸에 3개 거기다 공실에 설치를 하려고요. 아이고, 샀으니까 가자.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지금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2시 반에 마치고 저는 이제 홈플러스 와서 원룸 현재 공실 3개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빨리 공실을 빨리 해치울까요? 고민하다가 하나하나씩 옵션을 추가를 한번 넣어보자. 그전에는 사실은 넣지도 않았고 또 이사 오시는 분들마다 다 취향이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옵션을 깔끔하게 해서 넣어드렸더니 본인께 있다 그러면서 다 치워달라 그러고 다 했더니 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놔둘 공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거의 그냥 깔끔하게 방만 딱 청소하고 기본에 있는 전자제품 옵션만 딱 깔끔하게 해서 했었는데 혹시라도 요즘에 또 추세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물가도 비싸고 또 혹시나 또 필요한 물품들을 이분들이 들어와서 특히나 나이 어리신 분들이 또 다이소나 이런 홈플러스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때 경제적으로 요즘에는 다들 지갑이 얇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큰 게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니더라도 좀 필요한 만한 것들 오늘 그래서 산 게 2단 행거입니다. 행거 1단 하면 조금 요즘에 옷이라든지 수납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단 행거를 오늘 지금 새 학기 50% 세일로 이렇게 돼 있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넷 최저가라든지 그런 것보다 가격이 훨씬 싸길래 또 홈플러스 회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3개를 엄청 무겁습니다. 와, 팔이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차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갑자기 왜 카메라를 켰냐, 제가 영상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이런 원룸 공실 관련된 이것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급선무인 타 지역에는 아파트를 한 3개, 4개 정도 지금 매도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어제 밤에 가계약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가장 그 중에서 또 다 투자를 제가 했기 때문에 다 기존의 전세입자분이 다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 그 3, 4개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전세가 이제 거의 만료 기한이 다 가장 빠른 그 아파트가 다행히도 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내놨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계약금이 들어왔고 다다음 주에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아마 그 다음 달에 정식적으로 그분들이 기존의 세입자분들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매수자분이 들어와서 사는 방향으로 지금 일정은 거의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역전세도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여기는 다행히 안전하게 제 날짜에 전세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마음고생했던 것,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이 요런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한 몇 주 더 갈 줄 알았더니 다행히 빨리 이제 가격금이 들어왔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매도를 할 수 있었고 이 물건 또한 대구가 아닌 타 지방에 있는 아파트고 예전에 4년 전에 투자를 했었던 그때 당시에 다주택자들 현재와 같이 취득세 중과 이런 세금 규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너희들이 적폐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난 정부에 계속적으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가 돌파구였던 것이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지역은 어떤 아파트는 성공을 했고 어떤 지역은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성공한 지역에 아마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유는요, 매매가가 낮아지지도 않았고 역전세가 나지도 않았고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매수를 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거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그 이상으로 수익금을 이번에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지금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해서 이런 지방에 있는, 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공교롭게도 매수자분이 실거주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현재 그 지역에
안 그래도 지금 다행히 이번에 좀 빨리 매도를 하고 제가 원했던 가격에서 조금만 조정해드린 고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타이밍이죠. 매도를 할 때, 매수할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된다. 그때 그 지역에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아니면 미분양이 얼마나 있는지, 전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향후에 신축 입주가 얼마나 될 예정인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현재 이 지역이 올해부터 신축 입주가 거의 제로, 그리고 작년부터 전세 물량이 그래프가 쭉 줄어들고, 현장 소장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내놓고 나서 첫 번째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저는 매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혹시 전세 받을 의향이 없냐, 지금 전세 물량이 없다, 이 동네에 씨가 말랐다, 그리고 사장님 물건은 4년 전에 들어올 때 처음에 완전 올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수리된 구축이지만 수리된 물건, 또 그 핵심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뭐 심리라 그래야 되나요? 매수를 구축 쪽으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다. 신축 쏠림은 서울이나 경기도 할 것 없이 신축 쏠림이 있는데, 똘똘한 채 이런 기조 때문에 대구 광역시 뭐 여러 가지 지역 광역시도 똑같고, 여기 있는 기타 지방 소도시에서도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 비싸더라도 갈 놈만 가고 될 놈만 된다는 이런 지금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데, 하여튼간에 그 지역도 현재 신축 선호, 될 놈만 되고 똘똘한 한 채 이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구축에 이런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려는 수요들은 지금 엄청 많고, 안 그래도 이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신축 입주가 없고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매수는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구축은요. 그래서 신축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올라가는데, 여기도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다행히 저는 그 전에 4년 전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고 정말 힘들 때, 완전 폭탄, 입주 폭탄, 이때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이번에 매도를 했을 때도 조금 다행히도 수익이 난 구조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고, 구축 전세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이제 물량은 없고 미분양도 없는 상황에서 신축은 거의 다 분양이 끝났고, 올해 내년 이제 신축 입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장님들한테. 지금 저는 전세를 놓을 상황은 아니고, 저는 지방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고 뭐 세금적인 이런 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전세는 안 되고 매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내놨던 그런 금액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해드리겠다. 제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이 동향 층별로 다 계산하고, 또 실거래가 최근에 나왔던 거 대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비슷한 면적 대비해서 매매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해서 다 계산을 해서 제 나름대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최저 가격도 아니고 중간 가격으로 저는 항상 올리고, 저는 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또 거의 없습니다. 그 평형대 그 매물이 거의 없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저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는 저층에다가 수리가 하나도 안 된 기본 매물이라는 것을 전 이미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수리된 기준으로 내놨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그 시간에 매매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 다행히도 실수요자분이 매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분들이 던지는 물건들을 이제 또 다른 임대 물건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실거주자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 물건은 또 사라지게 되는 거고, 저 같은 다주택자들에 있는 물건도 임대 물건도 계속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 또 덮친 게, 우리 신축 입주도 없는데 전세나 월세 물량은 지금도 줄어들어가는데, 그렇게 또 현장에서 임대 사업을 할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주택자를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줄어간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현재 이 지역에 갈론만 계속적으로 가겠죠. 대신에 구축도 너무 가격이 갭이 벌어지다 보면 여기 이런 입지 아무리 구축이라도 할지라도 이 너무 가격이 저기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축의 매매가에 가만히 있냐? 그렇게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고, 지방이 끝났다, 지방 인구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전세나 임대로, 그러니까 월세로 살겠죠. 나는 지금 이 집을 아니 지방에 어차피 살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고, 아무리 인구가 소멸한다 할지라도 이 지역은 산업적으로 또 기업들이 또 많은 이런 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도시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전세나 월세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물량은 없어지고,
신축도 없어지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구축이라 할지라도 전세 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가격이, 매매 가격이 가만히 있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 구축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편차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곧 올라가게 돼 있다. 밀려서라도 올라가게 돼 있다. 붙으면 가격이 이렇게 싼데 매매 가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구축도 점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또 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 저에게 거래를 해주신 게 아니고요, 그 동네, 옆 동네에서 부동산의 소장님이 거래를 해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제가 냈을 때도 소장님, 그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다 뿌렸습니다. 거의 한 100개 정도 제가 부동산에 뿌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게 매수자가 또 전세입자가 그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소장님, 매수세, 구축 이런 아파트 매수세가 정말 적긴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전세 물량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있는 소장님들도 저한테 이번에 매매 말고 한 바퀴 더 돌 생각 없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꾸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문자를 드렸냐면, 당연히 그 관련된 수리 관련된 사진 내역이나 동향 특징 내부 수리 어떻게 됐는지 사진도 다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소장님 혹시나 지금 전세나 월세로 임대로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아파트가 지금 나왔는데 집주인이 지금 내놓는 상황이고 실거주도 바로 가능하다. 왜냐면 이번에 전세입자분이 이사를 하시겠다고 얘기가 됐고, 이분들도 어차피 계약갱신 4년을 총 사셨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자도 되고 투자자도 되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다가 수리 다 된 매물이 별로 없는데 혹시나 지금 이런 현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상황을, 부동산 상황을 잘 아시는 소장님들이 오히려 설명해 주시면서, 여기 전세 매매 가격이 점점 전세가 올라가고 있고 물량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전세 매매, 구축 매매가 많이 조정됐을 때 이때 이분들 중에서 매매 수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한번 브리핑해 주셔라. 그러니까 전세는 월세로 찾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보여드리면서, 근데 뭐 이 집도 지금 매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난다.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100군데 뿌리면서 첨부해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누가 내 집을 살 수 있을지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몇 군데만 내놓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급하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내드리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자세하게 내 물건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가격도 확실하게 내가 자기 객관을 통해서 이 가격 정도면 적당하다, 충분하게, 그리고 꼭 하실 분이 있다라면 그분한테만 조금 뭐 몇백만 원 정도 조정해 드리겠다. 이번에 저도 그렇게 접근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 빨리 내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또 매매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그리고 집주인이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그 상황도 충분히 다 지역에 오히려 소장님들보다 더욱더 객관적으로 내가 그 시장에,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내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가격을 내놓고 소장님들께도 요런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수요를 이렇게 또 한 번 더 브리핑해 주실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레벨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대한 많이 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시장 타이밍과 여러 가지 매도 타이밍,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전세 매매 물량 가격까지 내가 통달한 상황에서 다 예측하고 다 파악한 상황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매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더 매도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제가 최근에 또 했던 경험,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